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해남 페레이라와 그때 우리가 기다리던 하고, 대한민국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서사가 깊은 이제 은간우에 대한 경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PFL이 이제 UFC보다는 비주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중계를 해주고 몇 시에 경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차도 너무 이제,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다가 이제 새벽에 목이 말라서 화장실 갔다가 물을 마시고 혹시 몰라서 은간우 경기 하나 이렇게 켰는데 딱 은간우가 입장하고 있을 때부터가 딱 시작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고 한 2분 뒤에 바로 경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은간우하고 해남 페레이라는 이제 은간우가 이제 PFL에 오기 전에 이미 이제 PFL에서 이제 짱을 먹고 있었던 챔피언을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하고 또 해남 페레이라가 또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헤비급 치고 하고 은간우하고 둘이 페이스오프를 했었을 때 굉장히 사이즈가 진짜 좋아서 은간우도 많이 우려스럽다. 그리고 은간우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은간우가 이제 복싱 쪽에 이제 전향을 해서 복싱 쪽에 집중을 하면서 MMA 쪽에는 좀 약간 등한시하다 보니까 MMA 쪽에 약간 수준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시 복귀를 했었을 때 링러스트가 약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추측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앤서니 조슈아하고의 이제 복싱 경기였었을 때 너무 심하게 이제 타격으로 이제 KO패로 이제 너가웃을 당했어서 그때 이제 그런 약간 기류나 그런 페이스들이 좋게 흘러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은간우가 많이 이제 마이너스 배당이었고, 또 은간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렇지만은 은간우가 UFC에서 하고 또 팬층들이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은간우의 어떤 역경이라든지 또 은간우의 어떤 사연들이 굉장히 은간우와 상대로 누군가가 경기했었을 때 은간우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잖아요. 하고 또 은간우가 또 매너가 좋고 뭐 트래시 토크를 또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굉장히 좀 신사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격투기 선수 치고 뭔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로 막 광역 어그로라든지 막 이런 거 없이 본인의 실력만큼의 멘트를 치고 본인의 실력만큼의 하고 현재 위치만큼의 메타인지가 돼가지고 콜아웃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은간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은간우의 저는 은퇴 경기다 생각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개인적인 팬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간우가 UFC에 있을 때보다 지금 PFL에서 이제 경기를 할 때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세월도 너무 많이 흘렀고 또 복싱을 하다 왔었던 이제 이런 리스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바디 쉐입적으로 봤었을 때 되게 많이 머슬 타입이라는 느낌보다 진짜 그때는 상근육질이었잖아요. UFC에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많이 밋밋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몸 상태의 어떤 머슬의 그런 컨디셔닝 정도로 뭐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몸이 탄탄하고 그랬을 때도 훈련을 많이 했다라는 약간 유관적인 어떤 증거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했었는데, 지금 해남 페레이라고 경기를 이제 했었을 때 기자회견 했었을 때 계측을 했었을 때도 몸이 너무 밋밋했었어 갖고 좀 뭔가 훈련량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은간우가 앤서니 조슈아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은간우가 아들이 이제 돌아 죽는 이제 그런 어떤 일로서 엄청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뭔가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캠프 기간이다 그러면은 집중도 잘 안 될 것 같고 경기도 손에 잘 안 잡힐 것 같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요인들이 깊어서 팬들도 이제 은간우의 이런 개인사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전에 개인사도 물론 사연 깊지만은 지금의 이제 개인사도 알기 때문에 은간우가 잘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뭐 세계 팬들이 우려를 많이 했던 트윗이라든지 이제 이런 멘트들을 저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었던 이제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해남 페레이라가 어떻게 경기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PFL의 챔피언이라고까지밖에 몰라요. 왜냐면 저는 UFC만 주주로 이제 보기 때문에 PFL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벨라토르 원 챔피언, 그러니까 진짜 매니아이지 않은 이상 벨라토르 혹은 원 챔피언십 정도까지는 경기를 보겠지만 PFL 은간우가 이렇게 이적하기 전까지는 안 봤지 않았을까? 한국 팬들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지도가 없는 단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은간우가 이제 글로 가면서 조금 이제 그 단체가 많이 사실 성장하고 많은 인지도가 꾸려졌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건 또 이제 그 뭐지? 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잠이 확 깨면서 이제 경기를 봤죠. 시작하자마자 은간우가 이제 이제 그 업앤다운의 이제 스탠스로 이제 계속 이제 몸을 낮추면서 계속 이제 몸을 스탠딩에서 태클 들어가는 척, 스탠딩에서 태클 들어가는 척, 그런 약간 리듬의 스탠스에서 계속 이제 바운스를 타다가 로우킥을 한 대 때립니다. 헤난 페레이라가 한 대 맞고, 헤난 페레이라가 또 스탠스에서 또 로우킥 한 대 때리는데 또 적중이니까 한 대씩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또 이제 둘이 이제 대치하고 있다가 또 은간우가 로우킥을 때립니다. 예. 그리고 한 대 맞아요. 그래서 2대1 로우킥을 주고받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경기가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매의 눈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헤난 페레이라가 또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로우킥을 때리는데, 은간우가 로우킥 때리는 때 타이밍 펀치로 이제 정면에서 펀치를 스트레이트를 이제 꼽으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케이지 쪽까지 이제 가까이 이제 몰아붙이고, 가까운 이제 둘이 이제 근거리에서의 대치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이. 근데 거기서 은간우가 태클을 들어가는데 바로 그게 매다 꽂혀요. 예, 투레그 태클을 이제 뽑는데 바로 뽑힙니다. 예, 진짜 이지하게. 거기서 이제 눌러놓죠. 1분 정도 눌러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펀치를 하거나 그런다라기보다 그냥 왼쪽 다리를 그 헤난 페레이라 이제 못 나오게 자기 다리로 트위스트로 꼬아놓습니다. 저도 그게 어떤 기술인지 알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냥 취미로 이제 이런 그래플링 섀도우나 그래플링 스파링 같은 거 할 때 그 기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꼬아놓고 이제 상체를 이제 눌러놓고 자기 체중 이용해서 뭐 펀치를 하고 뭐 하게 한다보다 못 일어나게 한 1분 정도 눌러놓고 컨트롤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펀치각을 만들려고 이제 은간우가 조금씩 이제 셋업을 까는데, 그때 헤난 페레이라가 트라이앵글 초크를 이제 걸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한 그립이 아니어가지고 은간우가 이제 살짝 이제 스탠딩으로 쓰면서 데드리프트 자세 비슷하게 이제 상체를 이제 털어내면서 트라이앵글 초크가 풀려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의 약간 여백이 생기잖아요. 예. 헤난 페레이라는 깔려있고, 거기서 펀치를 살살살살 기어를 올리면서 때려봐요. 예. 근데 이제 헤난 페레이라는 당겨가지고 이제 안아가지고 클린치로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근데 은간우는 이제 거기서 헤난 페레이라가 또 일어나려고 할 때 또 이제 뭐 다리부터 몸통까지 다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펀치를 살살살살 때리는데 그 각도에서 막 먹혀요. 그리고 헤난 페레이라도 반응하면서 숙이고 계속 이제 펀치를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펀치의 강도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서 빠바바바박 하는데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후두부는 아니지만 후두부 옆에 이제 귀 주변에 그런 것들이 이제 풀파워로 이제 은간우의 파운딩이 들어가면서 헤난 페레이라가 반응을 하고 뭔가 가드를 올리고 뭐 본인도 같이 거기서의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맞기 바빠요. 맞기 급급하다가 헤난 페레이라가 바로 경기가 3분 30초가 흐른 후에 1라운드에 바로 끝납니다. 근데 은간우가, 저도 이제 느낀 게 뭐 은간우도 많이 노쇠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헤비급에서 38살에서 이런 기량을 유지하고 챔피언을 잡아가지고 이제 뉴 챔프가 되기까지, 저는 이제 굉장히 그렇게 기량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는 좀 약간 다른 이제 전문적인 시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은간우는 경기를 이런 UFC라든지 MMA를 엄청 늦게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30살 가까이에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인가부터 이제 뭐 첫 시작을 해가지고, 난민이었잖아요, 프랑스에서. 예, 카메룬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노동자 생활 하다가 뭐 취미로 격투기를 시작했다가 프로가 된 어떤 케이스인데, 굉장히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늦게 시작한 게 저는 오히려 뭐 뇌라든지 은간우의 어떤 몸의 데미지라든지,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했었다라면은 뭐 무릎이라든지 정강이라든지 또 몸의 이런 관절들의 데미지가, 왜냐면 계속 이제 스파링과 경기들을 통해서 누적되는 데미지로서 내 몸에, 그러니까 운동으로서 받는 데미지가 아니라 상대에게 경기를 시합을 통해서 타격으로서 받는 데미지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특히 또 뇌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많이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데미지에 대한
뭐 해야 될까, 내구도는 계속 깎이거든요. 나이가 먹고 연차가 쌓이고 많은 시합을 할수록. 근데 은간우가 늦게 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선수들보다는 데미지 누적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이를 먹어도 기량이 좀 덜 떨어지고 장수를 하지 않나. 그럼 모든 선수들이 그러면은 나이를 뭐 늦게 그 MMA를 데뷔하면 되겠네 라고 시작하지만은, 은간우는 이제 재능이 엄청 있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시작하더라도 프로 궤도에, 챔피언 궤도에 금방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은간우 같이 다 될 수가 없고, 은간우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은간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구도가 좀 그래도 있는 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에 거의 이제 불혹의 나이인데, 격투기 나이로 따졌을 때는. 근데 지금도 지금 이런 수준을 보여줄 수 있고 쟁쟁하던 게 이런 이유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저는 해석이 되고, 또 저는 은간우가 예전에는 타격 위주의 이제 경기 플랜을 들고 나왔었을 때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대가 준비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었는지 타격가, 예, UFC에서 제대로 된 타격가, 걔 이름을 까먹었네. 네 글자인데. 예, 아무튼 킥복싱에서 챔피언 먹다가 넘어왔을 때 은간우하고도 스파링 파트너였었어요. 예. 그 친구하고 그 뭐냐 경기가 잡혔을 때, 그때 은간우가 레슬링을 섞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레슬링이 어설프게 섞진 않았어요. 예. 태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도 실제로 상대 그 UFC 선수를 챔피언 전이었고, 챔피언 방어전이었어요. 그때도 그 뭐냐 은간우가 실제로 레슬링 컨트롤로 아예 경기를 지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옵션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경기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있어서 준비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예. 옛날에 은간우처럼 심플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같으면은 그냥 붕붕붕 빠따 후려치다가 체력 지쳐가지고 또 체력 모으고, 또 이제 또 체력 이제 좀 차면은 또 붕붕붕 빠따 하나 얻어 걸려라 하다가, 그렇게 되게 원초적이게 경기를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침착하고 전략적이고 상대의 경기의 흐름을 읽으면서 이런 적시적소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섞는 것이 저는 은간우가 굉장히 변했고 성숙도가 이제 깊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누가 이길지 몰랐어요. 페난 페레이라가 너무 거인의 자이언트에 너무 무섭게 생겼고, 은간우보다 너무 사이즈가 좋고, 그냥 외형적인 피지컬이나 인상으로 봤을 때 너무 무섭게 생겼어서 은간우보다 더 무섭게 생긴 선수가 몇 없잖아요. 근데 더 무섭고 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모르겠다고 싶었어요. 또 PFL 단체를 모르고, 또 헤난페라라는 어떤 사람의 전적과 이 사람의 어떤 경기 기량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아직 까보지 않은 어떤 로또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벌어졌는데 은간우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경기를 그냥 가져가더라. 예. 그냥 태클도 진짜 마치 뭐 짜여진 어떤 대본처럼 눕혀지고 뽑히고, 거기서 파운딩이 그냥 쭉쭉쭉쭉 들어가고 하면서 은간우가 쉽게 1라운드에 진짜 뭐 고배 없이 이지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은간우가 PF의 뉴챔프가 돼버렸어요. 예, 순식간에. 그래서 은간우의 그동안에 좀 힘든 과정들이 최근에 너무 많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를 인해서 좀 많이 씻겨졌으면 좋겠고, 저는 왜냐면 두 사람의 누군가의 편이다라고 한다면 은간우의 편이거든요. 또 UFC에서부터 제가 응원했던 선수기 때문에. 은간우가 또 뭐 자기가 이렇게 잘 벌고 하면은 자기 자국에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휴가가 가가지고 자기 자국이 그 후진국이다 보니까 지금도 막 자기 아는 지인들, 자기 가족들, 친인척들 다 노가다 하면서 지내잖아요. 뻘로 거기서 막 곡괭이질하고 노가다 막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설정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은간우가 슈퍼스타인데도 막 맥그리 것처럼 초심을 잃었다든지, 막 광역적인 어구를 한다든지, 수위 높은 도발을 한다든지, 막 자기의 위치에 걸맞게 엄청 막 좀 뭔가 싸가지가 없어졌다든지 이런다라기보다, 그래도 은간우는 항상 겸손하고 그 등치에 그 무서운 외모에 수줍은 미소로 항상 좀 뭔가 그런 등치 대비 뭔가 귀여운 약간 예외의 어떤 그런 겸손한 스타일과 미소들이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저는 짧고 굵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PFL이 UFC만큼 은간우가 이제 이적을 함으로써 단체가 저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다 생각해요. 크리스티나 호나울두도 직관으로 왔고, 경기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경기장도 진짜 온간중들이 꽉 메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의 이제 뭐 UFC급은 아니겠지만 또 UFC급만큼의 인지도 있는 선수풀을 이제 갖고 있진 않지만은 은간우가 경기를 뛰고 있는 한 그래도 PFL이 계속 이제 급부상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고 또 아침 일찍에 어떤 경기라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리뷰를 보고 조금 이제 은간우 경기 내용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